찾아보고 알아보고 캐내보고 해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지금 계신 곳에 비 많이 오죠?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옵니다. 그럼요. 엄청나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포항은 지금 비는 안 내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는 하늘에서 구멍 난 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비 너무 많이 온다니까 비 조심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제가 오늘은 코로나와 관련된 보복 소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팬데믹 기간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서 보복 소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네, 외식, 맞습니다. 여행, 화장품 많이 팔린다고 그러던데. 그런가요? 예. 제가 예.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너무 길게 하나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한데요. 아니요, 좀 예.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예. 사실 보복 소비에 따른 심리는 무언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행동에서 출발을 했어요. 아,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대표적으로 든다면 배우자에게 과소비로 보복하기 위해서 좀 사치품 같은 것을 사들여서 흥청망청 한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공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이 공격성의 표현은 본인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그 결과에서 사실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집안 맨날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배우자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봤자 저기 집안 가게의 경제만 나빠지는 것 같네요. 아니 뭐 꼭 이거는 그 코로나 상황만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왜 배우자한테 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배우자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이 보복 소비 심리가 처음에 시작은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이게 조금 본인의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 좌절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마치 배우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그 배우자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게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배우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명품 소비를 조장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백화점에서 그 명품 샵들은 별도 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약해야지 그렇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예약률이 확 높아졌다고 그러더니 야 이게 심리학적으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분노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고요. 예. 이 분노의 마음이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분노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좌절감, 분노감, 격분 등으로 점점점 커지게 되고요. 소비자들이 코로나가 주는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이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정서를 막 만들어내게 되면 예. 짜증이 나고 좌절이 겪고 분노와 포기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이럴 바에야 이런 마음으로 보복 소비를 하도록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경제력만으로는 좀 얻기 어려운 희소한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도록 조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 저 의문이 드는 게 네. 제가 짜증을 되게 잘 부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스크루지인데 수전노인데 뭔가 포기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구매를 하지 않으셨지 않을까? 하여튼 간에 그 이 좌절감이나 짜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모여가지고 소비를 부추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어떤 벌컥 화를 내게 하는 이 불쾌한 기분의 짜증을 만들어서 본인이 세운 어떤 계획이나 의지가 꺾였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나는 자신감마저 잃어버렸다. 이런 기분이 들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무력감에 휩싸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나에게 하기 싫은 일을 막 강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감을 겪게 되면 모든 상황에 수동적인 포기를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소비라는 게 가장 손쉽게 자기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고요. 네. 우울할 때 진짜 소비 많이 한다라는 게 예전에 드라마 도깨비에서 도깨비가
홈쇼핑에서 물건 엄청 사는 걸. 그렇죠. 그게 욕구 불만이 결국 소비로 이어지는 거네요. 예, 이게 정말로 또 이제 그런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하려고 예. 서울시민 1,200명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당신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복 소비 경험이 있냐라고 했더니 4명 중 1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복 소비의 가장 큰 이유가 나의 우울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였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외출을 제대로 못하니까 미뤄둔 쇼핑에 대한 표현으로서 또는 여행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비용을 이걸로 지불하기 위해서 뭐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지만 이 보복 소비를 통해서 사치품의 일종인 명품을 구입해서 나의 욕구 좌절을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죠. 한때 그 시내버스를 타면서도 명품백을 메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유행했는데 그때는 명품을 소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 상승 이런 걸 네. 과시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은 팬데믹 네. 기간을 지나고 나서는 욕구 불만을 욕구 좌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네요. 근데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사면 기분 좋잖아요. 물론이죠. 어떤 코로나가 외부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고 경제력을 어떻게 사용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고 또 이 경제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만들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예. 이러면서 이 보복 소비 심리로 사들인 명품이 이게 교환 가치가 있는 걸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고 이 상징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이 재화가 자신을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죠. 재화의 보복이 금방 다가올 겁니다. 카드값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바로 후에 올걸요? 그렇죠. 물론 줄어든 통장 잔고가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지만 월급도 또 통장 스쳐만 가고. 그렇죠. 그렇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것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어려운 아이템을 정보와 시간과 정성과 인맥과 하다못해 운까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획득한다면 뭔가 과시할 수 있고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요소로 만들게 되어서 마치 득템이 경쟁력이 되었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되면서 사실 오픈런이라고 하는 이 개점 질주의 의미를 지닌 이 용어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오픈런의 첫 시작은 명품 브랜드 샤땡의 가격 인상 때문이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샤땡이 이 새롭게 샤테크라고 해서 명품을 갖다가 리셀링 하면서 내 돈을 뭔가 불려간다라고 하는 어떤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죠. 그랬었죠. 정말 네. 백화점 문 열자마자 달려가 가지고는 그 물건 사고 이런 거 막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 일부 명품 브랜드에서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나만의 어떤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명품품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고급스럽고 품질이 좋고 뭐 이런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예. 브랜드 가치가 주는 어떤 명성을 산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 명성을 구매한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저희가 비가 네네. 너무 내려가지고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TVN 재난정보입니다. 9시 30분 현재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는데요. 내일 11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강원 동해안은 제외됩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교수님도 비 피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순간 제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네네. 명품 소비라는 거 저는 꼭 이게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물론이죠. 것처럼 네, 예, 맞습니다. 자기가 그냥 이거를 소비하고 싶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획득한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명품을 소유해서 신분과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명품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막 높아지고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것이 마치 본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또 명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서 본인도 나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지나가도 나의 가치는 최대화되지 않을까? 하면서 누군가의 소유를 막 부추기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또 한번 해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말씀하셔가지고 혹시나 프로이드 형님 쪽으로 가나 했더니 실망입니다. 여튼 자연스럽게 일상은 회복되어졌고 코로나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예, 보복 소비가 조금 더 실질 소비를 선택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명품도 재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한 어떤 명품들도 있어서요. 예.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노력으로 확대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맞습니다. 마치 명품의 지위와 브랜드가 본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명품이 네네. 절대로 자신의 지위라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계급을 상승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에 보복 소비가 어떤 심리에서 발현됐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심리학자 정인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